혜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얘기하는 그 곳이라는 건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제 My Top Things 메이크업하고 일상 올리는 그 채널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한 55%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보시고, 그리고 한 30%가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 보시고, 그 외에 한 20% 정도가 이제 세계 전역에서 보시더라고요. 블라블라 채널은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다 한국본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사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편한 데인데요. 물론 땅이 좀 작다는 거, 막 미국에 있는 그 사람 안 사는 불모지나 사막 같은 거라도 조금 이렇게 띄워준다면 그거 딱 떼어가지고 독도 옆에다가 딱 붙여주고 싶은데, 땅의 면적이 좀 작다는 거 이외에는 사실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없는 게 없는 곳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받는 그 댓글에서 읽을 때 그 부러움,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나이가 좀 어릴수록 그냥 무조건 이런 식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졸르는데 나를 유학을 안 보내준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민 가자고 하는데 안 가신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조금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 국적, 시민권, 영어로는 스테이터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내가 한국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을 안 한다고요. 하지만 외국을 나가서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치자고요.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신분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주 프리하게 그 나라 국민이 살면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외국인한테 주지 않거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제 풀어나갈 그런 얘기들은 제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신분 때문에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발 못 뻗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국제 결혼이죠. 미국의 시민권자, 그냥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게 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으로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그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옛날에 제 나이 때는 그냥 국제결혼이다 그러면 무조건 미군이랑 결혼하는 거를 보통의 경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나와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학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먼저 받은 다음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은 4년간 공부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4년짜리 비자가 나오죠. 대한민국 여권에 비자를 딱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옛날에는 유학 비자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입학 허가를 방만하게 줬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그게 스트릭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 나는 유학 와서 미국에 살아야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유학은 그 정해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내가 그 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미국에 살고 싶은데 유학 비자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외국인이 미국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파이낸셜 에이드나 무슨 정부 보조금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없죠. 대학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이렇게 합해가지고 6만 불부터 뭐 7만 불 그렇게 비싼데 1년에 그거를 자비로 다
부모님이 송금을 해주시기에는 너무너무 큰 돈이죠. 저도 그렇게 못하고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그 비용을 4년 동안 보내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엄마 아빠 집 팔아서 예금 다 깨가지고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학이 끝난 다음에 회사를 잡아서 이제 H1 비자,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미국에 올 때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침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취업 비자로 미국으로 올 경우에는 3년짜리 비자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재연장을 해서 3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6년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의 취업 비자로 온다는 거는 누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고, 그런 회사들이 내가 3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고 만약에 3년 후에 비자를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회사랑 그냥 엮여서 에이 때려치고 이 회사를 나갈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경우에는 꽤 많았어요. 이 회사를 손을 털고 나가면 내 비자가 보장이 안 되고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여기에 비즈니스를 세우고 그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이 돼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생겨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투자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E2 비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래서 그 비자는 5년의 기간이 있고 5년마다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비자를 다시 연장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E2 비자의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고, 주변에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렇게 미국 모르는 땅에 오면은 사기를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 또는 아주 큰 돈, 뭐 3억, 4억 그렇게 한국에서 여기다가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날리는 경우를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남한테 절대로 돈을 맡기거나 사인권을 맡기거나 무슨 권리를 넘겨주거나 대리인을 세우거나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충분한 사전 답사를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전 답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구경도 하고 같이 물건 사는 것도 돌아다니고 한 일주일씩 그렇게 보고 그러고서는 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여기로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다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가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미국에 못 온다, 이제 더 이상은 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다. 한국에 직장이 있어, 직장이 있는데 그냥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보내봐야 되겠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 종료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손바닥에 갈라지게 굉장히 그 험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가게를 차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뭐 식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우아하게 돈만 걷어가는 비즈니스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메이크업 채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웃 만남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한국에서 무릎이 한번 쿵 하고 깨지고 진짜 주저앉아서 낙담을 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미국에 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그 신분을 맞춰서 와야 된다는 거. 저는 2003년에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시작은 이렇게 됐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거였죠. 그냥 다시 저는 뭐 시티뱅크를 들어가던 아니면 다른 쪽을 알아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고, 저희 애들 아빠는 다시 자기가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친척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네가 시티뱅크 사장할 거야? 아니면은 네가 그 회사 사장할 거야? 너네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기 퇴직, 그리고 명퇴 이런 것들이 50세 되면 눈앞에 오는데, 특히 큰 회사일 경우에 그게 점점점 이제 빨리 오잖아요. 그때 애들 아빠의 경우에는 50대까지 10년이 남은 거야. 10년 후에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한 거죠. 제 친척분이 이제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그때는 미국에 세탁소 하는 사람이 공항에 픽업 오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식당 하는 사람이 공항에 픽업을 오면 식당을 하게 되고, 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A, B, C, D 다 가르쳐줘야 되는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봐야지만 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지금 나는 베이커리를 하고 싶네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이커리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라이센스니 뭐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저는 지금 아이디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알려주겠다.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그쪽을 하고 있으니 걔한테 가서 일을 배워라. 그때는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투자 비자는 한 2억에서 3억, 20만 불, 30만 불 이상의 비즈니스를 인수를 해서 그게 딱 증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게를 사는 거, 비즈니스를 사는 거, 그 정도 미니멈인 그게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민은 50만 불, 100만 불이 있어야지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비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건너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 이민 가셨나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통 그냥 이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 걸 전제로 그걸 딱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돈을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아서 그렇게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 모든 서류가 끝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와서 뭐 6개월 만에 영주권 받는 경우도 있고, 투자 이민으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신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아주 큰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투자 이민의 경우에 돈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쫓아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를 한 데가 망해버리면 그냥 나는 돈을 못 건지는 거예요. 나는 영주권을 얻었으나 내가 투자한 데가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뭘 만들었으니, 크다란 호텔이든 크다란 공장이든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십시오. 100만 불. 그러면 12억이에요. 그래서 12억을 꽂았는데 그게 잘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은 받았지만 그 투자를 한 그 회사 또는 뭐 호텔, 뭐 공장, 뭐 여기 비즈니스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돼서, 미국은 많은 경우에 어떤 비즈니스를 열었던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그거를 접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손을 터는 거지 돈을 못 건져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모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주셨든 어떤 이유에서든 나의 돈은 소중한 건데, 그거를 절대 남을 믿고 남한테 양도를 하거나 뭘 대신 처리해 달라거나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럼 곤란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나가서 산다는 게 부모님을 조르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딱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자금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나를 어디다가 내놓고 날 뽑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그게 유학이든 아니면 회사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LA의 경우에는 사실 불법 체류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비자로 해서 왔는데 비자가 끝나거나 여행 비자의 경우에는 몇 개월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없어도 어떤 데서는 일을 하면 바로바로 현금을 주기 때문에 뭐 돈도 벌 수 있고 아파트도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불법 체류자로 계속 생활을 하는 거는 본인이 되게 심적으로 힘들죠. 어떤 정도 이상으로는 내가 못 나가니까. 그리고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30대인데요. 미국 이민 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저 만 33세 여기 오기 시작했고요. 내가 뭐 만 35세 왔다 그래도 살 것이고, 만 40에 와서도 살 거예요. 단 어떤 스테이터스로 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이제 다른 거고, 인생을 너무 그렇게 짧게 보지 마세요. 30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40대인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서 잘 알아보고 미국에 오게 된다면 누구든 살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가서도. 뭐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영어는 부딪히면서 또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블라블라 채널을 하기 전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딱 앉혀놓고 너는 미국에 왜 왔으며 어떻게 오게 됐으며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보통의 경우에 누구를 앉혀놓고 자, 미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 2시간, 3시간 거리예요. 1시간에 끝나지도 않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기를 하다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미국에 왔는데 꼭 한번 크게 사기를 당하지, 돈을 잃어버리고 뭐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들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주변에서 진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해서 제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근데 본인의 경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여기다 모셔놓고 또는 다른 로케이션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은 본인이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엮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준비하세요. 외국에 가시고 싶으면 본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유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하셔서 돈 많이 모으세요. 먹고 치장하고 그런 거에 다 쓰지 마시고 돈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에 유학 가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